어머, 얘, 너 뱃살 어떻게 할 거야? 가려지지도 않고. 나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당뇨 판정 받았잖아. 아, 당뇨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그러다 심장까지 위험하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이거야. 모든 약을 끊을 수 있고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저지방 식단보다 더 많은 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감량할 수 있지. 일단 이거부터 읽어봐.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건강검진이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롯해 이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자신은 없고 그러다 이 에킨스 다이어트 혁명이란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로버트 에킨스 박사가 쓰고 박종환 씨가 옮긴 배고픔과 요요가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혈관이나 당뇨, 심장, 암 등의 질병 뉴스를 해결하는 건강한 생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옮기니 박중환 씨의 말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영양학은 미안의 혁명이다. 이상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다. 상처는 고스란히 피부의 흉터로 남았다. 손과 발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소변은 시원치 않았고 비눗방울처럼 거품이 일어났다.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몸은 늘어져만 갔다. 만성피로가 일상을 지배했다. 방전된 배터리 같았다. 몸의 이상신호가 계속해서 주위를 배회했다.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다. 의사와 간단한 상담을 하고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며칠 후 담당 의사는 건조한 음성으로 혈액 검사 결과지를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당뇨약을 처방했다. 평생 먹어야 할 거라고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영화 우아한 세계에서 주인공 송강호도 당뇨 판정을 받는다. 그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당뇨 선고를 내리는 의사에게 이렇게 불만을 터뜨린다. 뭐 이래? 당뇨가 감기야? 무엇을 조심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당뇨라고 하면 끝이야? 나도 그랬다. 질병의 진단과 약 처방 이외에는 어떤 조언도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무너진 댐처럼 몸 곳곳에 문제가 터져나왔다. 녹내장 판정을 받았고 극심한 어깨 통증도 몰려왔다. 목 주변에는 쥐젖이 잡초처럼 창궐했다.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내 몸의 이상 신호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다. 답답했다. 길을 잃고 미로 속에 빠진 기분이었다. 문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던가. 내 몸에 도둑처럼 찾아온 불편한 손님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그때부터 만병통치약을 찾기 위한 모험의 길을 떠났다. 처음에는 채식과 자연식물식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몸소 실천했다. 냉장고 안을 가득 채웠던 공장 음식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과자, 탄산음료, 밀가루, 동물성 음식과 미련 없이 결별했다. 이러한 음식들과 이별하니 대형마트를 갈 이유가 없어졌다. 자연스럽게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판매하는 동네 첨가물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다. 현미 잡곡밥과 나물 반찬. 처음에는 식감이 익숙하지 않았다.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래 씹어야만 했다. 그리고 알았다. 오래 씹었을 때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그윽한 단맛과 고유의 식감이 있다는 것을. 채식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다. 점점 뱃살은 줄어들었고 체중도 감량되었다. 또한 혈당 수치를 비롯해서 여러 검진 수치들도 호전되었다. 놀라운 변화였다. 그즈음 단식의 치유 원리를 공부하고 있었다. 단식은 만병을 치유하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단식을 공부하다가 예기치 않은 커다란 배움 하나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이 단식과 비슷한 대사 과정으로 만성질환과 같은 질병을 치유한다는 사실이었다. 채식을 하면서 풀지 못한 난제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완전 채식에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은 여전히 높았다는 사실이다. 문득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부터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다.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은 오랜 시간 나 자신을 괴롭혔던 당뇨병의 이상 징후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었다. 오래지 않아 공복 혈당도 정상 수치가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잃어버린 에너지 기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공복감을 잘 느끼지 않아서 간헐적 단식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의 개척자 로버스 에킨스 박사를 만났다. 에킨스 박사의 통찰은 현장 속에서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였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의 책을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에킨스 영양학은 왜 효과가 있을까? 왜 날씬해지고 왜 건강해질까? 그 해답의 실타래는 의외로 단순하다. 에킨스 영양학이 인류 본래의 식단이며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반복해서 결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바로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의미하지만 기능의학 의사들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라고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염증, 암,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의 가장 확실한 치료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개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진대사에 달려있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몸은 영양, 호르몬, 그리고 신경 전달물질의 대사가 원활하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대사질환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가족력이나 유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초래하고 있는 대사질환의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로 점철된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에킨스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다이어트 혁명이지만 내용은 건강혁명입니다.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목차는 자세히 보기란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중에서 서문 부분과 에킨스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 당뇨병으로부터의 자유, 심장병으로부터의 해방 부분, 제가 유난히 관심이 가져진 부분인데요. 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문, 다이어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지방 공포증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지방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명백한 오류이며 편협한 정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행했던 저지방 광풍은 미국 식단에서 탄수화물 소비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으며 반대로 지방의 비율을 급격히 낮췄습니다. 지방 섭취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정제 탄수화물, 설탕,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 채웠습니다. 정크푸들은 거대한 해일처럼 미국 식단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매년 비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당뇨병 환자의 숫자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동전의 양면이며 쌍둥이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대중들에게 복음처럼 전파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의 결과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진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방 식단에서 탄수화물 제한 식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과도한 탄수화물로 인해 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 대사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계의 지도자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을 최적의 건강을 위한 선택적 치료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은 단기 다이어트 게임이 아니며 평생 유지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애킨스 다이어트가 아니라 애킨스 영양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보안의학이며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을 애킨스 여행에 초대합니다. 1장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은 다이어트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만드는 혁명적 방법입니다. 체중이 감량되고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팀 뮬러다에는 3명의 어린 자녀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 나이에 신장 183, 체중 150kg이었습니다. 혈압은 매우 높았고 중성지방 수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하기로 했죠.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9.5kg을 감량했고 4주 후엔 15kg을, 무려 55kg을 감량했습니다. 여전히 팀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었어요.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졌고요. 지금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허리와 목의 통증도 사라졌어요. 좋은 아빠와 남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지방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저칼로리 다이어트 등 수많은 다이어트가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매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나요? 다이어트를 하는 내내 배고픔과 싸우지 않나요? 다이어트를 통해 어렵게 체중을 감량했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나요? 어떤 이들은 과거의 체중보다 더 늘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애킨스 영양학은 요요의 악순환을 완전히 끝내고 체중 감량을 넘어 또 다른 이점을 선물합니다.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이 아니라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를 평생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애킨스 박사의 4가지 약속. 첫째, 체중이 감량됩니다. 체중을 정상화하는 것은 건강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나아가 체중 감량은 고가의 화장품보다 더 매력적인 자신을 만듭니다. 둘째, 감량된 체중을 계속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요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저지방 저칼로리의 식이요법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애킨스 영양학은 배고픔을 거부합니다. 이 식단은 지방과 단백질이 충분한 음식을 포함하며 배고픔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건강한 삶을 얻습니다. 맛있고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동시에 설탕이 가득 찬 정크푸드의 늪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정상적인 혈당과 인슐린 대사로 몸이 바뀔 것입니다. 피곤함이 줄어들고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을 것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에 참여한 사람들은 목표 체중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제한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버리고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넷째, 질병을 예방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염증과 산화를 줄임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2장. 에킨스 영양학은 왜 효과가 있을까? 체중을 감량하는 유일한 방법이 칼로리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조언은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칼로리 양을 줄이는 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포도당에서 지방을 태우는 대사로 변화시킵니다.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단맛의 저주에 빠지지 마세요. 항상 먹을 것을 원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완전히 본능적이었거든요. 오로지 음식밖에 없었어요. 집 근처 모든 식당의 메뉴를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식탐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근본 원인은 신진대사의 문제였습니다. 불균형한 호르몬이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없는 식탐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에킨스 영양학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목표 체중에 도달했고 더 이상 설탕 가득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합니다. 초기 인류에게 단맛은 안전함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드물게 과일과 꿀과 같은 음식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은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 단맛을 좋아합니다. 당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쾌락을 유발하는 도파민 호르몬을 넘치게 하며 우리에게 강렬한 행복감을 선물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단맛에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단맛은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이며 특별한 날에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단맛은 사랑, 인정, 보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만나기 힘들었던 존재, 단맛을 너무나 쉽게 만나고 있습니다. 최대의 공헌자는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을 통해 단맛을 마음껏 탐닉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인간의 미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수천 가지 음식과 음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은 건강과 허리 라인에 악영향을 미치죠. 또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하면 식단은 인체의 인슐린 생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과다한 인슐린은 신진대사 과정을 비정상화시킵니다. 과도한 설탕은 신진대사의 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을 통해 몸무게를 감량하려고 합니다. 즉, 식단의 질 대신 양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조언입니다. 칼로리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조언입니다. 칼로리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비만과 당뇨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저지방 다이어트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지방 메시지의 무차별한 폭격은 설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식품에서 지방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지방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저지방 제품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식품에 지방 대신 설탕을 더 많이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슈퍼마켓 진열대는 저지방 꼬리표가 달린 쿠키와 크래커, 아이스크림, 냉동 케이크와 파이, 청량음료와 빵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가짜 음식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음식 목록에 이러한 이름들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먹었던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드십시오. 인간답게 먹으면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양고기, 랍스터, 견과류와 베리류, 치즈, 달걀, 버터와 함께 다양한 채소들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설탕, 밀가루,
그리고 정제 가공식품을 멀리하게 됩니다. 3장 인류, 본래의 식단은 무엇인가?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은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은 드물게 먹었던 영양소입니다. 21세기 인간의 몸은 원시 인류의 DNA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과도한 탄수화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원시 인류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등의 비밀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위에는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고 그럼에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의 몸보다 기초대사가 좋습니다. 불공평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불공평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얼마나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뱃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호르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매우 유능한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코스 요리를 먹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면 소장의 표면에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췌장은 혈액 속 당을 제거하기 위해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인슐린은 세포로 혈당을 운반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인슐린은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불리는 췌장의 기관에서 생산됩니다. 세포에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면 간은 과도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하고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모든 글리코겐 저장고가 가득 채워지면 신체는 남겨진 포도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간은 남아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키고 이것을 배, 허벅지, 엉덩이에 지방 저장 탱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지방 생성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저장 탱크의 용량은 포도당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저장 탱크가 수용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비만이 초래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이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왜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의 해답을 초기 원시 인류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대략 4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오랜 시간 채집과 수렵에 의존했습니다. 인간이 곡물을 주된 식량으로 삼게 된 것은 1만 년 내외입니다. 이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해서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곡물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가능하게 했으며 결정적으로 보관이 용이했습니다. 진화학자들은 이를 농업혁명이라고 명명했죠. 인류에게 혁명적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는 진실 하나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류는 399만 년 동안 곡물을 주된 식량으로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주로 먹었던 겁니다. 탄수화물은 드물게 먹을 수 있었던 영양소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높은 혈당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많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유일하게 인슐린 호르몬만 있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은 바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식단은 우리 몸을 공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21세기 인간의 몸도
원실 외 DNA와 다르지 않습니다. 5장 하이브리드 인간, 포도당과 케톤. 초기 인류는 기나긴 빙하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어디서 에너지를 얻었을까요? 바로 지방입니다. 인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포도당과 케톤,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인체의 신비입니다. 지방분해가 체중 감량의 열쇠입니다. 과체중이 되면 신진대사가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미로는 높은 인슐린 수치에 의해 만들어진 몸의 시스템 장애입니다. 자신이 미로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신진대사 문제로 인한 비만의 굴레가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로를 헤쳐나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 분해입니다. 이제부터 지방 분해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을 태우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케토시스입니다. 케토시스는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체내에 충분한 포도당이 없을 경우 몸은 자동적으로 지방을 분해해서 대체 에너지인 케톤을 생성합니다. 즉, 케톤이 생성되는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 제한요법은 오래전부터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케토시스 수준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이미 심각하게 신진대사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킨스 영양학은 하루 탄수화물 20g 제한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단계별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탄수화물 음식의 양과 종류를 점차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목표 체중을 달성하게 되면 체중 유지를 위한 자신만의 탄수화물 임계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간단함이 효과적입니다. 지방 분해는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케톤은 지방 분해가 일어날 때 생성되며 에킨스 영양학의 매력 중 하나가 지방 분해와 케톤 생성으로 인해 식욕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제한요법과 단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간 단식은 위험할 수 있으며 대사적으로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식 기간 동안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태울 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동시에 태웁니다. 이것은 신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의 일부를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며 지방 조직만 분해합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들도 지방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작용도 겪지 않을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로리를 계산해 왔다면 앞으로는 계산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저지방 식단보다 더 많은 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감량합니다. 21장 당뇨병으로부터의 자유. 당뇨병은 조직폭력배의 대부임을 잊지 마십시오. 비열한 그리고 지독한 악당입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더 이상 당뇨병이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 에킨스 영양학을 시작하세요. 자네 드레이크는 무려 17년 동안 당뇨병을 알아왔습니다. 한쪽 발가락에서 시작한 작은 물집은 봉화지겸으로 악화되었고 순식간에 다리 전체로 번졌습니다. 봉화지겸은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통증이 동반하는 세균성 감염 질환입니다. 심할 경우 피부가 괴사하고 최악의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즉각 혈당을 내리지 않으면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은 폭발의 주된 원흉입니다.
비만과 당뇨는 동전의 양면이며 쌍둥이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들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인슐린 호르몬이 혈액 속에 과다해지는 것이며,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두 악당이 우리를 동시에 협공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80% 이상이 비만이며, 대부분의 비만인들은 당뇨병의 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당뇨병을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혈당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혈당약을 먹으면 되겠네요. 그냥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단을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요? 당뇨병으로 가는 길은 급커브도 없고 가파른 오르막도 없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당뇨병의 공습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생리학적 현상을 경험합니다. 세포와 간으로 운반되지 못한 혈당이 소변으로 흘러나옵니다. 소변을 자주 많이 보고 지속적인 갈증이 생깁니다. 세포에 혈당이 전달되지 못해 에너지가 소진되면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빠집니다. 혈관에 염증이 발생해서 근육 통증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잇몸 염증, 즉 치주염이 심해지면서 치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생기고 원만한 부부 생활도 파괴됩니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몸, 즉 근육을 태웁니다.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몸 전체가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 경고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현대의학은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당뇨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 알면서도 그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잘못된 종류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단백질의 근육량을 증가시킬 때는 인슐린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방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고탄수화물 식사로 혈당을 올리면서 동시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적어도 당뇨병이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인슐린과 당뇨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에킨스 영양학은 탄수화물 제한을 통해 혈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소비하는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전환시킵니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혈당은 당뇨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22장 심장병으로부터의 해방. 혈관질환이라는 테러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 공격으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러의 배후에는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이 있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심장병에 대한 걱정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심장병은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해 술술 겨를도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병은 영구장애라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깁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50세 이상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85%가 고혈압과 비만이고 비만 환자의 80%는 포도당 불내증 및 고혈압이며 고혈압 환자의 67%는 당뇨병과 비만 모두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제럴드 레이븐 박사는 고혈압은 탄수화물과 지질 단백질 대사의 질병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혈압이 높은 환자는 인슐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소들은 높은 인슐린 수치,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혈압, 높은 중성지방 수치,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가 포함됩니다. 우리 시대 최대의 악당인 관상동맥질환의 증가는 정제 탄수화물 섭취의 증가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시문화에서 심장질환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궤양, 대장염 등의 질병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정제 탄수화물이 도입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 후에 당뇨병과 심장병이 출현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20년 법칙이라고 명명했는데요. 클리브 박사의 가설은 심장병 예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지방을 섭취했지만 과거에 심장병이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이슬란드의 식단에 퍼지면서 20년 후부터 만성질환들이 범람했습니다. 클리브 박사의 20년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유고슬라비아, 폴란드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중해 국가들의 지방 소비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심장병 발병 비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하십시오. 운동도 함께 병행하세요. 과거에 운동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이 영양보충제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적합한 영양보충제는 심장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3개의 요소로 만들어진 의자와 같습니다. 의자의 다리는 바로 탄수화물 제한, 영양제 보충, 운동입니다. 하나의 요소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의자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애킨스의 계획을 충실히 따르세요. 그러면 건강한 심장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점을 발췌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애킨스 영양학을 통한 다이어트 4단계의 규칙과 음식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애킨스 건강혁명은 염증과 산화를 줄임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즉 체중 감량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먹어서 살을 뺐다더라 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탄수화물과 합성당을 배제한 배부른 식단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고 민감한 것이 있고 또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본인의 몸에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답을 찾아가야 하는데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방법. 우선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탄수화물과 합성당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